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4분입니다. 국내 주식을 사 모으는 동학개미, 그리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에 이어서 이제는 일학개미의 시대가 왔습니다. 역대급 엔저의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일학개미가 급증한 건데요. 일학개미의 투자 성적표가 궁금합니다. 변정규 미즈호은행 전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께서는 지금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딜링룸 그룹장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딜링룸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거죠? 이제 딜링이라고 하는 건요,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딜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거래입니다. 이제 자금 관련 거래를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환전을 하잖아요. 환전을 하고 그다음에 채권을 사고 여러 가지 뭐 금리나 단기 금리, 조달 금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관련 거래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은행 안에서도 이렇게 유리로 막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오늘 환율이 어떻게 마감이 됐죠?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환율이 이제 어저께까지는 달러원 환율이 1,300원 밑에서 밑이었죠. 이렇게 거래가 됐었어요. 그리고 1,280원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1,300원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가서 끝에 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까지 그 달러 약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저께 그 유럽의 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이 네. 하락했죠. 2%로 나타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원래는 이렇게 그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많이 오른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는 미국은 금리 인상 기조를 다 끝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대신 인플레이션이 유럽은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높게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끝났고 유럽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고 치면 네. 유럽의 금리가 유로화 금리가 더 많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유로의 돈값이 비싸진다고 예,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유로화가 강해지는 건데 이제 봤더니 2.몇% 이렇게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유로존의 금리 사이클도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간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달러에는 어떻습니까? 달러 엔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151엔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네네. 최근에 올라갔었는데 조금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147엔대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146엔대를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남에 따라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147엔대 네. 후반대로 다시 올라간 상황이죠. 네, 이제 그 달러하고 또 엔화 그 환율을 여쭤본 게 이제 워낙 그 환율 전문가이신데다가 지금 오늘 우리 주제인 그 이제 일학개미,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일학개미들을 이제 보려면 아무래도 환율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모두 여쭤봤고요. 네. 지금 일본 증시 상황을 좀 짚어본다면은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전문님?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라갔었죠. 올해 특히나 지금 니케이가 있습니다. 네. 일본에는 사실은 이게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많이 듣고 보는 니케이 225라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니케이 225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지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 있잖아요. 네. 코스피 지수는 지수 전체 기업들 다 아우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그 지수 안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대기업 200개를 골라서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지수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같아요. 그래서 토픽스라는 거는 일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거고요. 네. 이제 니케이 225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건데 현재 보시면은 올해 그 7월 초에 니케이 225가 33,753 사상 최대는 아니고 90년도 이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지금 33,485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그 90년대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런 거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배경에는 사실은 한 4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는데요. 원인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워렌 버핏도 취재를 했었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본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경제는 지금까지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성장이 없는 그런 나라, 임금 인상이 없는 나라 이렇게 인식이 됐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조금 바뀌고 바뀔 수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네. 예, 지금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엔저예요. 네. 뭐냐면 주식을 살려고 하니까요. 굉장히 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달러가 강하잖아요. 엔화에 비해서 많이 강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같은 1달러 가지고도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저 때문에 이렇게 됐었고 세 번째는 금리가 낮아요. 예. 그렇죠. 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쉽게 네.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지정학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특히나 한국 쪽도 지금 좀 성장률이 좀 더딘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중국 자금 같은 경우도 일본으로 많이 회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뭐 일본 경제에 대한 기대감 결국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들이 좋아야 경제가 좋으니까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 아까 말씀하신 니케이 225라든가 이런 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거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엔저,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니까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엔화 가치와 일본 주식 시장의 그 상관관계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전무님. 네, 금리 그다음에 환율, 주식 굉장히 관련성이 높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그 큰 영향이 있는 것은 뭐냐면 금리와 주가입니다. 네. 예, 금리와 주가는 항상 역의 관계를 갖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금리가 초저금리인데 낮은데 금리가 아예 마이너스 정도로 낮은데요. 주가는 왜 안 올랐을까요? 이때까지. 그런 또 질문이 나올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금리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왜 지금 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최근의 주가 상승은 물가 상승에 기인하는 게 큽니다. 최근까지 일본의 CPI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낮았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베노믹스. 네. 일본 말로 이제 일본 중흥 정책이죠. 경제 중흥 정책의 가장 기본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2%를 정말 못 달성을 했어요. 예. 힘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를 많이 했었죠. 일본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넣었을 때는 힘들었다. 근데 유럽도 그렇고 유럽 중앙은행, 미국의 연준 네. 돈을 갖다 이렇게 많이 퍼보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약간 공중부양식으로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성장률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때는 뭐 도쿄가 4%까지도 이렇게 네. 연평균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3% 정도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성장률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기인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오르니까 일본도 물가가 오를 수가 있구나. 그럼 앞으로 소득도 오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돼서 나중에 경기가 순환이 되면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겠구나. 네. 이러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환율 문제도 들 수가 있어요. 뭐냐 환율과 그다음에 이러한 주가는 또한 다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살 때는 좋아요. 싸니까. 네. 왜냐하면은 N점에는 처음에 사면 좋은데요. 계속해서 더더욱 N저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닌 거죠. 안 네. 좋죠. 네. 자기 투자 자산이 N화로 돼 있는데 네. N화 자산이 계속 싸지면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계속 싸지면은요 엔화에 들어가는 그런 투자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또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일본 정부가 그래서 조심하는 바이죠. 네. 어쨌거나 그 역대급 엔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가 지금 몇 년 만에 최저치 수준인 거죠. 30년 넘게 만에 그 최저치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일본 정부가 이렇게 좀 이거를 이렇게 의도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 의도한 거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이렇게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작년에 개입을 했거든요. 한번 그 9월달에 개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이나 아니면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면 거의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개입을 하는데 일본은 정말 오랜만에 개입을 했어요. 예전에는 90년대나 아니면 이렇게 초반에는 개입을 했을 때는 엔화 강세 때문에 개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9월 달 개입은 엔화 약세 때문에 오랜만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엔화가 엔저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의 금리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엔화는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금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엔화의 아킬레스건은 금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경쟁 통화인 달러는 높으니까. 같은 안전자산이죠. 네, 네. 그런데 5% 이상의 기준금리를 쭉쭉쭉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지는 거예요. 같은 안전자산인데 저 통화는 금리가 저렇게 높아. 네. 그러니까 저 통화로 다 가는 거예요. 매력도가 뿜뿜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엔화는 안 그래도 지금 싼 데다가 더 싸질 것 같아요. 그럼 나 저 통화 안 가질래. 남미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통화도 계속 싸진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안 갔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은 남미 통화를 달러로 바꾼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엔화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네.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것을 외환보유고 통화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작년 9월에 그렇게 잠깐 개입을 했다가 지금은 그냥 일본 정부가 그냥 용인하고 놔두는 상태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용인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또 이게 바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그러한 통화가 이렇게 그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한다고 싶으면 투자자들은 그 통화를 가지지 않을 거거든요.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일본은 또 일본의 그 경기가 오랜만에 살아났잖아요.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도 잡고요. 예, 그 다음에 엔화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반까지는 이것을 용인하다가 2, 4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아베노믹스 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변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지금의 엔화 가치가 우리는 원화 대비 엔화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N1 환율로 보면 지금 한 875, 882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것도 보면은 가장 이제 역대 가장 엔화가 싼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학개미들이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열심히 투자를 해 왔는데 투자 성적표가 궁금해요. 주로 어느 상품에 투자를 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ETF를 통해서 많이 투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주식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좀 특이한 게 100주 단위로 거래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주라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번들 거래라고 하는데, 번들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렇게 묶음. 다발이잖아요. 네. 묶음. 그래서 번들로 100주 단위로 거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거래하기는 부담이 많죠. 그래서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일학기미들이 투자한 것들이 일본의 반도체 ETF 또한 네. 장기채 ETF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큰 규모로 매수하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일본에는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토요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본다면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회사 TSMC, 인텔 같은데 장비를 공급하는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유명한 회사도 있습니다. 네. 또 세계에서 가장 산업용 로봇을 첨단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화낙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어드밴테스트, 이런 우리가 사실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와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비즈니스와 그런 관계에 있는 공생관계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도 사실은 투자도 투자지만 공부할 수 있는 네. 일본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ETF로 많이 했고 지금 말씀하신 뭐 환학이나 이런 것도 올해 일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10위 안에 들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수익률은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그 주식들은요 한 10% 이상 뭐 마이너스 난 것들도 있긴 있지만 예외적으로 대부분은 한 10% 이상 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게다가 워렌 버핏이 투자한 상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 30%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연평균 수익률을 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워렌 버핏이 돈을 많이 벌었다 투자해서 이렇게만 보기도 좀 힘든 게 뭐냐면요. 주식은 30-40%에 가깝게 상사주에 일본 상사주에서 차익을 실현을 지금 뭐 평가 수익이 그렇게 나긴 하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 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달러 N 기준으로 120엔 대에서 투자를 했는데 120, 130엔에서 지금 150엔까지 네.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한 20%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리나 환율 주식은 맞물려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상반 반대로 가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사실은 주가는 올랐지만 실제 수익률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에서 개인들도 지금 그 주식 투자 많이 하나요? 우리가 개인들은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일본의 정책적으로요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가 소득을 많이 늘어야지 지금 이제 그 소비가 늘어야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대기업하고 기업들하고 정부에서 주문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본에서도 그 변화가요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변하고 있어요. 뭐냐면 주식 투자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사 계좌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젊은층 사이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적립식 펀드를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 주도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지금 뭐 제 주위에서도 봐도요. 예전에 예금만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퇴직연금도 이제 주식으로 전환한 직원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이게 바뀌고 있다. 예금만 하던 그런 일본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떨까요? 체감 경기는 지금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장바구니를 가면 옛날에는 뭐 이런 말을 한대요. 뭐냐면 저 호텔은 우리 호텔이 아니잖아. 외국인들이 오는 거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말이죠. 그래서 큰 거리에 나가는 큰 상점도 이런 데는 잘 되지만 한 골목 뒤로 가면은 오히려 폐업하는 데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구매력이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 구매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임금은 안 올랐는데 물가만 많이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실은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계속 올리는 것도 사실은 이 일본은행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올릴 거고. 근데 이거 올리는 건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는 그게 목표니까요. 올라가는 좋은데 소득도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그렇죠. 20%대. 내년에 뭐 4월 이후에 일본의 그 임금 협상 신토가 이제 예정돼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일본 전체 경제 상황을 다 둘러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제 일학개미들 일본 주식에 관심 갖고 또 투자하신 분들, 투자하려는 분들에게는 앞으로의 그 엔화 방향이라든가 일본 주식 어떻게 갈지 전망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다 필요 없고 좀 알려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해 주시겠어요? 제일 궁금하시겠죠. 기본적으로는 내년에는요. 일본의 증시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이냐 보면은 오르긴 오를 겁니다. 오를 건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오를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지금 통화 정책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는 지금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긴축에 들었습니다. 미국은 긴축을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죠. 계속 쪼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도 흡수하고 있고 그다음 금리도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은 금리는 뭐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더
뭐 내릴 수는 없고 어디를 내려요? 네.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지금 네. 그냥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유동성을 계속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이 아닙니다. 네.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긴축 모드로 들어간다면은 오르긴 오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르는 폭은 네. 한 10% 정도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냥 평탄하게 ETF 쪽으로 그냥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글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는 통화정책 변경에 따라서 달러 엔 환율로 본다면 한 140엔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2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조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봐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환율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그러게 압력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원화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절상 압력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도 절상 압력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네. 엔화가 달러 엔이 조금 더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상승률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자본의 조달 비용이 높아가지고 뭔가 투자할 때 참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정규 미주은행의 전무와 함께했습니다.